그 다음에 개인 관점을 가진 존재가 참된 개인이다. 이건 150년 전의 철학자 니체의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 철학을 관점주의라고 불러요. 퍼스펙티비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오른쪽에서 이제 그 위쪽에서 맨 오른쪽. 그건 뭐냐면 인터넷 TV라고요. 저걸로 이제 인터넷 해야지 이제.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따따따 웹페이지도 달라지죠.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를 HTML5라고 부릅니다. 그 5자 들어가요. HTML5. 이 특징이 뭐냐? HTML5.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옛날엔 동영상을 보려면요. 웹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PC에 저장해서 걔를 다시 뭐 곰 플레이어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다시 걔를 재생했어야 돼요. 하지만 요새 웹페이지에서 동영상 볼 때, 유튜브 볼 때, 지금 보실 때,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 화면. 그 다운로드해서 다시 엽니까? 아니죠.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열어버리잖아요. 그게 HTML5입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뭐가 있냐, 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화면에서 뭐가 없던 메뉴가 생기기도 하고 없던 단추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화면이 알아서 저랑 반응을 한다고요. 화면이 알아서. 이거 왜 그렇게 됐냐? 이유가 있어요. 화면이 왜 알아서 반응할까? 그게 그 안에 화면,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 하나하나가 지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지능은 자바스크립트로 짭니다. 그래서 저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저놈이 똑똑한 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모자 쓴 놈. 저놈은 뭐냐? CSS라는 놈이에요. 화면이 반응하려면 숨겨진 화면이 뒤에 하나 더 있어서 제가 그 앞에 브라우저 같은 거 놓으면 퍽 하고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던 메뉴가 쭉 펼쳐지고 팝업 말고 그렇게 해주는 애가 저 CSS예요. 그러니까 HTML5는 원래 HTML 플러스 CSS 플러스 자바스크립트 이것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HTML5는. 브라우저 안에서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웹에서 다 되는 거예요. 따따따해서. 내려받아서 다시 열고 이런 짓 할 필요 없이 그냥 따따따 상태에서 다 넣고 다 출력하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HTML5입니다. 이건 뭐냐? 개인 관점이에요. 왜냐? 저의 소프트웨어거든, 브라우저는. 따따따를 보는 저는 그건 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지금 5G까지 들어오잖아요. 5G는 워낙 철저한 고용량, 초고속 이통이 되나가지고 이거 가지면 이제 예를 들면 원격 의료, 뭐 자동 운전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이제 이거 가지고 모든 기기 전부 다 이걸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 개인 관점이라고 이런 기술들이 HTML5, 5G, 인터넷 TV,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다 개인 관점이에요. 전부 100%. 이런 게 2010년부터 물밀듯이 강해진 거예요. 딱 머리를 수면 위로 딱 드러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진실에 수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국 일어난 일이 뭐냐. 그전엔 정신이 해체된 상태여갖고 이 해체된 정신이 미국의 손발을 묶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신이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의 손발을 미국이 자기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 최강 요소, 리딩 팩터로 바뀐 거예요. 원래 미국은 유대 기독교 전통과 그리스 로마 전통이 굉장히 강한 유대 기독교 전통과 그리스 로마 전통의 적장자입니다. 상속 적장자예요. 유대 기독교 전통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전통도 그렇고 다 지중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중해 상속 적장자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그런데 이 미국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몇십 년 동안 노동이 계속 지능화되고 소통이 계속 개인 관점으로 옮겨오니까 드디어 정신혁명이 탁 터진 거고 그 정신혁명이 당선시킨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미국의 정신혁명이 트럼프 때 더 강화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 우리나라요. 이때까지 진화론 제일 많이 떠든 신문이 어딘 것 같아요? 경향신문입니다. 한겨레 오마이 경향할 때 그 경향. 대표적인 깡통진보 신문입니다. 정신 해체를 이끈 최고봉 지식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론을 다른 말로 고인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과학 쪽에서 제일 최고봉 지식이 뭐냐? 인류학이에요. 거기로 다 모여요, 사회과학은. 그러면 자연과학 쪽에서 최고봉 지식이 뭐냐? 생명과학이죠. 거기로 다 모이죠. 거기에는 물리학도 들어가고 화학도 들어가고 뭐 다른 것도 다 들어가죠. 사회과학도 똑같아요. 인류학에 다 기어 들어가요. 모든 지식이. 이 두 개가 다 정신해체를 이끌었어요. 이런 식이죠. 진화론에서 정신해체 이끄는 방법은 둘이에요. 하나는 뭐냐? 둘은 전혀 다른 주장이지만 쌍생합니다. 유럽 쪽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뭐 인종이라는 게 뿌리가 한두 해인 줄 알아. 그거 몇십만 년짜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말이 좋아서 색깔 노란 애들 뭐 색깔 까만 애들을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 그러지. 사실은 뿌리가 몇십만 년째 달라. 이게 유럽 쪽을 지배하던 진화론이었어요. 백인들을. 이것을 고스란히 본따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써먹은 게 천재 같은 김일성 영생교 교리 만든 놈들이에요. 이 놈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80만 년 전부터 호모 이렉투스가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조선반도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로 진화하셨다. 이걸 우리가 본토기원설이라 부른다. 이 조선반도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로 진화한 요 존재들이 바로 조선민족이다. 조선민족의 민족됨을 완성시킨 분은 바로 민족메시아 김일성 수령님이시다. 이게 김일성 영생교의 교리거든. 기본 교리거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비틀어서 백인 우월주의 진화론을 고스란히 거울 이미지로 백인 우월주의 진화론을 고스란히 거울 이미지로 딱 바꿔갖고 그거를 조선인 순혈주의 진화론, 짝퉁 진화론으로 바꾼 거예요. 진화론이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다고요. 언제까지? 1990년대까지. 그게 1989년경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2000년경에 완전히 깨져버려요. 지금 이 그림, 밑에 그림. 연도는 좀 부정확하지만 아프리카에서 6만 5천 년 전에 지금 지중해 근처로 나왔고 지금 이제 시리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요 근처로 나왔고 그 근처에서 상당 집단은 그 근처에서 2만 년 가까이 있다가 하나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하나가 맘모스 사냥터 따라서 쫙 극동까지 와요. 그래서 성질 급한 집단이 아래로 먼저 튀어요. 따뜻한 데니까. 아래로 튀어서 5만 년 전, 4만 5천 년 전에 이미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한반도에는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맘모스 사냥꾼들 중에 일부가 한 2만 5천 년 전쯤에 들어온 걸로 돼요, 이게. 그리고 지금 남북 아메리카로는 한 1만 5천 년 전쯤에, 그때는 빙하 때문에 해수면이 한 140m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 5, 6천 년 전쯤에는 그때는 해수면이 낮아서 알래스카랑 시베리아 연결한 지역, 특히 알래스카 서남부 쪽에 굉장히 비옥했어요. 따뜻하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 있다가 그 북미 대륙을 덮고 있던 빙하가 잠깐 주춤한 사이에 15,000년 전쯤에 지금 미국, 지금 그렇게 해서 쭉 1000년 만에 칠레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이 말하는 인류의 peopling the earth. 인류가 지구에 어떻게 퍼져 살아나가게 됐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고인류학이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이런 상징 능력이 불과 7만 년 전에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딱 오냐면 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정신 능력, 상징 능력, 영성을 갖추게 됐지? 그래서 오히려 진화론을 공부하면요. 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의 상징 능력, 정신 능력, 영성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진화론이
뭐 백인 우월주의 혹은 그것의 거울 이미지인 조선민족 순혈주의를 주장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진화론이 굉장히 강렬한 영성과 개인에 관한 얘기로 치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기독교 싫어. 나 기독교 싫어. 나 교회 무턱 싫어. 나 진화론 믿을래. 그래서 진화론 공부하다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른 문맥이지만 영성과 개인이라는 화두에 도달해요. 근데 영성과 개인이라는 화두에 도달하면 그게 자유민주 시민의 징표거든. 그게 건강한 자유시민의 징표거든. 똑같아요. 생명공학도. 생명공학 옛날에는 인간이 별거 있어.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그래서 그거 다 유물론적인 거고 뭐 인간 정신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뇌세포의 전기작용이야. 이런 식의 생명공학 개념이었잖아요. 요새는 다르잖아요. 요새도 만약에 생명공학이 그런 거였다면 어떻게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나왔겠냐고요. 요새는 생명공학이요. 생명은 세포가 아니라 데이터다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리더인 크레이그 반터 같은 사람들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뭐냐면 세포를 갖고 세포를 만들지 않아요. 컴퓨터 속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단백질을 합성해서 생명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의 체세포를 떼내서 얘를 배양해 갖고 세포 만든다. 그건 황우석이죠. 그거 구독덜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의 세포를 떼내서 얘 염기서열을 분석해요. 그래서 염기서열 데이터를 만들어 그 세포는 갖다 버려. 필요할 때 그 염기서열을 가지고 단백질을 구성을 하면 영세 백모가 나오는 거야. 응애 하고. 이해가 되세요? 끔찍한 세상이요. 그러면 이런 도까지 가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야 생명이 세포가 아니야. 생명이 데이터야. 생명이 데이터야. 전혀 다른 기독교랑은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라는 게 데이터 아니오. 그럼 뭐가 다른 얘기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 친화적, 기독교 친화적, 혹은 영성 친화적, 혹은 개인 친화적으로 만들어요. 물론 불교에서도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거가 나와요. 화엄경 특히. 굉장히 개인 친화적, 개인의 실존적 차원의 영성의 세계로 이끈다고. 현대 문명의 최고봉을 이루는 가장 두 개의 맹렬한 지식 체계. 하나가 진화론 및 고인류학, 하나가 생명과학, 두 개가 개인과 영성이라는 화두로 사람을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정신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 참 우리가 참 희한하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사세요. 건강 유지하시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일 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치 보면 한심하죠. 그러니까 저의 이 숭고한 자유시민들이 몸을 낮춰서 저 천한 것들에 가까이 가서 뺨도 때리고 귀때기도 잡아서 흔들고 뒤통수도 한 대씩 패고 이러면서 군기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은 용산에 갑니다. 진영이한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갑니다. 지하철 6호선 효창호원역 3번 출구입니다. 6시 30분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이제 저희 심판연대에서 하는 심판연대에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Johnny Comes Home, Johnny Comes Marching Home이라는 아일랜드 노래 가사를 달아서 지금 동영상 붙이기 어려워 갖고 그냥 가사로만 해서 동영상 따로 붙여놨으니까 보시고요. 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 화면 끄지 마시고 노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